어떤 분은 손에 쥔 걸 뺏긴 기분이라고 하고 어떤 분은 뭔가 개운치 않다고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벤자민입니다. 오늘은 22대 총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언제나처럼 함께 해주실 분은 정요실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실입니다. 요실님은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어떤 소감을 갖고 계세요? 저는 매우 아쉽고요. 일단 저희 지역구 동작을 패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뭔가 2% 정도 부족하다는 느낌? 그런 느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겨도 이긴 것 같지 않다. 뭐 이런 말씀하시던데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또 특히 출구조사 결과가 기대를 많이 갖게 했는데 네. 결과가 좀 달랐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선거 결과 자체만으로 본다면은 4년 전과 마찬가지로 민주 개혁 진영의 대승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왕 4년 전에 21대 총선을 거론을 해주셨으니까 이번 선거와 그때를 간략하게 비교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번 22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161곳 지역에서 승리를 하고 비례대표에서 14석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175석을 획득했고요. 4년 전에 180석에 비한다면 지역구에선 2석, 비례에서는 3석이 줄었지만 조국혁신당이 12석으로 선전을 해줬어요. 4년 전 열린민주당과 민주당의 전체 183석보다 4석이 늘어난 187석을 획득한 거죠. 4년 전에 비해서 국민의힘 의석에는 어떤 변화가 있나요? 네,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당시 당명은 미래통합당이었습니다. 이때 지역에서 84석, 비례대표 선거에서 19석을 획득해서 모두 103석을 차지했었는데 이번 22대 선거에선 지역에서 90석, 비례대표로 18석을 획득해서 108석을 차지했어요. 4년 전에 비해서 5석이 늘어났죠. 수치로만 보면은 민주당은 5석이 줄고 국민의힘은 5석이 늘어난 거네요. 네. 의석수도 조금 늘고 그리고 대통령 탄핵 소추도 맞고 또 법안 거부권도 지켜냈으니까 국민의힘도 뭐 크게 패배했다고는 볼 수 없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뭐 출구 조사나 마지막 여론조사에 비해서 국민의힘 그 의석수가 조금 늘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 선거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였고 대선 이후에 여태까지 해온 국정 운영에 대해서 국민이 평가를 내린 거죠. 국민의힘당의 의석수 몇 개가 늘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국혁신당이 12석이라는 유의미한 의석수를 획득했잖아요. 이런 거에서 보여지듯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매우 따끔하고 엄중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4년 전 선거에서는 코로나19 전염병 사태를 잘 관리를 하고 네. 또 경제 성장, 평화적 남북 관계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민주당이 대승을 거뒀었지만 이번에는 무슨 요인으로 민주당이 승리를 한 건가요? 엄밀히 말하면 민주당이 대승을 했다. 이거보다는 국민의힘이 대패를 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직후 잠시 40%를 조금 넘는 지지율을 보였을 뿐이고 지금까지 거의 2년 내내 부정평가가 60%를 넘는 그런 그거였거든요. 초등학교 조기 입학, 근로시간 연장 이렇게 내놓는 정책마다 국민적 거부감을 불러일으켰고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대화 깊이 국회를 완전히 없는 것처럼 취급했잖아요. 국회 네, 경시, 맞아요. 네, 맞습니다. 반민족적 친일 역사관, 부자 감세와 세수 펑크, 대북 관계 파탄, 그리고 전쟁 위기 고조, 뭐 외교 실패, 그리고 뭐 수출 감소, 물가 관리 실패, 뭐 너무 말할 수도 없을 만큼 여러 가지 그냥 국정 전반이 파탄이 이르게 됐고 이러한 요인들이 정권 심판으로 모아져서 민주당의 어떤 이제 승리로 이루어진 거로 보여집니다. 김건희도 국민의힘 패배에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네. 그 디올백 수수 이전에도 해외 순방 중에 명품을 쇼핑한다든지 네. 그 민간인을 대통령 전용기에 동승을 시킨다든지
대통령보다 더 대통령같이 행동한다든지 하는 행위는 국정농단으로 비춰지는 부적절한 행동이었죠. 물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같은 범죄 혐의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죠. 이 윤석열 정부는 정치, 경제, 외교 뭐 하여튼 모든 분야에 걸쳐서 국정의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니 못해도 이렇게 못할 수 있나? 아무리 초보지만 이렇게 못하나? 이 정도로 뭐 할 정도고요. 진보 진영뿐만이 아니라 조갑제 같은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인사들까지 혀를 뭐 내두르고 있는 형국입니다. 조갑제는 평생 처음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과 개혁신당을 찍었다고 본인이 밝혔었죠. 이럴 때 보면은 정말 여러 가지로 뭐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심판이라고 보여지는데 벤자민 님이 볼 때는 이번 22대 총선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좀 어떻게 방향을 전환하거나 정신을 좀 차릴 것 같이 보이나요? 윤석열은 선거 직후 총선에서의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서 국정을 쇄신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검사로 재직하면서 몸에 밴 습성들, 상명하복식의 권위주의적 태도, 그리고 공감 및 소통 능력의 부재, 또 빈곤한 정치 철학, 이런 왜곡된 역사관 이런 것들이 대통령의 쇄신을 가로막는다는 거죠. 뭐 물론 지켜봐야 하는데 뭐 얼마나 변하는지. 근데 뭐 사실 저도 크게 변할 거라고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지금 기사에 나오는 걸로 보면은 비서실장에는 원희룡, 국무총리에는 권영사가 물망이라는 게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아 역시나 이런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근데 이번 총선에서 저희는 조국 혁신당 돌풍을 꼭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개혁신당과 새로운 미래 이런 제3지대 세력이 있었는데 이걸 무력화시키고 지역구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들 승리에 기여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잠시 이제 좀 수그러들던 정권 심판론에 불을 지펴서 국진당을 대표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벤자민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저도 공감합니다. 이번에 12석을 획득을 했는데 살짝 아쉬운 부분이죠. 네. 많은 분들이 2석에서 3석은 더 당선될 줄 알았을 거예요. 아마 투표소에 가면서 적지 않은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비조지민에서 몰빵으로 마음을 바꾸신 것 같아요. 당원으로서의 책임감과 조국 혁신당은 찍을 사람이 많을 거라는 판단이 네. 있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12석도 세빙선 역할을 하기에는 충분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당초 조국혁신당이 10석을 목표로 했으니까요. 그리고 통계를 보니 조국혁신당이 호남에서 40%를 훌쩍 넘는 비례대표 득표를 했더라고요. 이게 이제 조국혁신당에는 큰 성과가 아닌가 하고요. 이제 어떤 분이 꿈 같은 결과는 아니지만 적어도 꿈을 꿀 수 있는 결과는 만들어졌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게 바로 조국혁신당에 딱 맞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의원 숫자에 미련을 두지 말고 원래 하고자 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선명하게 해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선거가 끝나자마자 조국혁신당은 대검찰청을 찾아서 김건희 소환 조사를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네. 지지자들에게 정치적 효능감을 보여주기 시작한 거죠. 네. 요실님은 기억에 남는 당선자나 낙선자가 있나요? 일단 뭐 아쉬운 후보로는 저희 지역구 동작을 선거구의 유삼영 후보가 생각이 납니다. 나경원을 상대로 정말 최선을 다해 싸웠는데 낙선을 했고요. 이제 유삼영 후보와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 후보의 따님이 정말 절실하게 선거운동을 했거든요. 그게 너무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당선되신 분 중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13번 임미애 후보 당선은 제가 너무 간절히 기대하고 고대했었는데 당선이 뒤늦게 이제 비례대표 그 수치에 따라서잖아요. 네. 정말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진보 정치의 불모지인 경북 의성에서 오랫동안 민주당 간판으로 해왔고 민주당 최초로 경상북도 도당 위원장을 해온 사람이니까 앞으로 훌륭한 의정활동을 제가 기대해 볼 만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사실 이거는 제가 민주당에서 임미애 후보에게 13번 준 거는 좀 어이가 없지만 어쨌든 당선이 되었으니 네, 앞으로의 활동을 지켜보는 걸로 하고요. 네. 그리고 공주 청량 부여에서 박수현 후보가 당선이 됐잖아요. 네, 네. 자칭 친윤이라고 하는 정진석
전 의원, 5선을 하고 6선을 바라보고 있는 전 의원에게 두 번의 고백 끝에 드디어 승리했습니다. 이게 이분들이 특히 인상에 남습니다. 벤자민님은 어떤 분이 기억이 나나요? 저는 후보 개인보다는 조국혁신당의 출연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창당 한 달도 채 안 돼서 선거에 참여하고 적지 않은 성과까지 낸 거는 참으로 대단하다 싶어요. 검찰개혁, 또 사법형사제도 개혁, 기재부 개혁, 또 제7공화국 개헌 등 이런 것들에 대해 큰 기대를 갖게 됐습니다. 네, 저도 조국혁신당의 기대가 큽니다. 선명하게 자고 오면하지 않겠다. 그리고 쇠빙선의 역할을 충분히 해 나가겠다. 이런 조국 대표의 얘기처럼 22대 국회에서 잘 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선거 현장에 가면 25cm 가로 세로 25cm 규격의 손피켓을 들고 거리에서 이제 선거 운동을 하는 자원봉사자분들이 많이 보였잖아요. 네. 어떤 대가나 지원 없이 자발적으로 이제 후보를 돕는 분들인데 그분들이야말로 이번 선거의 승리의 주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한 자원봉사자 분들의 노고를 당과 후보들은 있거나 너무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21대 국회는 180명을 가지고도 별반 성과가 없었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국민의힘의 입법 방해와 윤석열의 거부권 남발이 정상적인 의정 활동을 방해한 측면도 있지만은 또 국민들에겐 효능감 없는 국회로 인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22대 국회는 부디 국민의 삶을 먼저 살피는 국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발이요. 그렇습니다. 제발 일하는 국회, 혁신하는 국회가 되길 22대 국회에 바라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기조를 바꿔야 되는데 또 어떨지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지금 22대 국회에 당선된 당선자 모든 분들이 네. 국익과 민생 이걸 위해서 정말 어떠한 일을 해야 될지 출마했을 때 그 초심의 마음으로 잘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유시민 작가는 이번 선거 결과가 현실을 바꿀 수 없을지 모른다라는 다소 비관적인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바꾸는 것은 언제나 권력자의 시혜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